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다른 치밀함과 열정 치열한 수학의 남철입니다. 22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1강부터 21강까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이 대단원 아래 정말 대장정이었습니다. 그 수학2 단원이 크게 3개잖아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그리고 적분 이렇게 3개인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 21강에 거쳐서 정말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전 시간에 종합문제 실력까지 해서 다 끝났다고. 여러분 그 교재 다음 페이지를 딱 넘겨보면 뭐가 나옵니까? 대단원 10분 마무리 해갖고 네모 채우는 게 쫙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그 네모를 채워보는 연습 물론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네모를 채워보기 이전에 선생님이 그래서 대단원 마무리 어떻게 준비했냐면 마인드맵을 준비를 했어요. 이 마인드맵을 보고 개념 간의 연결고리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인드맵에 나오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을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수준까지 할 수 있다면 그 앞부분은 이제 더 이상 복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료실에 여러분 선생님 그 부분 다 올려놨으니까 빈칸 한번 딱 쭉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인드맵 대단원 마무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굵직굵직한 것만 좀 썼어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대단원 아래 함수의 극한편, 함수의 연속편으로 지금 좌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극한을 먼저 배우고 연속을 나중에 배우는 이유 또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함수의 극한이라는 수렴대 발산.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뭐야? 극한 값. 걔를 함수의 극한 또는 함수의 극한 값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수렴하는 경우를 얘기하잖아.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사이값의 정리까지 쭉 연결을 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거죠. 맞습니까? 이 마인드맵 그대로 선생님이 그 한 A4 용지 사이즈로 크게 하나 해갖고 자료실 올렸다. 거기 한번 이런 빈칸 같은 데다가 한번 채워보라고요. 아니면 안 써도 돼요. 안 쓰고 얘를 보고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고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외워서 달달달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쭉 구성해 가면서 맞습니까? 수학 공부라는 게 그래요.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 공부라는 게 우리가 이게 그 여태까지 그 많은 시간들이 축적되면서 그 엄청난 위대한 수학자들이 이 수학이라는 학문을 계속 발전시켜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뭔가 지금 고등학생 수준에서 새로운 막 수학적 이론을 발견한다?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선생님도 어렵겠죠 그런 거는. 하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수학적 개념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스스로 좀 구성해내는 연습 그 과정을 답습해보는 연습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출발합니다. 자, 함수의 극한 수렴이라는 말과 발산이라는 말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함수가 수렴한다. 다른 말로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 함수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고 기호로 나타내면 x가 지금 뭐라고 써? 화살표하고 이렇게 썼다. 무슨 얘기야?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중요한 건 x는 a가 아니다라는 거죠.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라고 하는 함수가 함수 값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l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혹은 그 값 l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함수 fx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l을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x가 a를 향해 간다. a가 아니면서 한없이 가까워진다가 핵심이었고 자, 이 말 외에도 x가 한없이 커진다. 우리 무한대라고 표현했고요. x가 한없이 작아진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쓰는 게 뭐하다?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호를 써서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 이 친구의 극한 또는 극한 값 얘를 l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 얘를 극한 또는 극한 값 여기까지 됐죠. 함수가 수렴하는 경우 함수의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경우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극한 값이 존재? 얘의 의미를 보자는 거지. x가
A가 아니면 한없이 가까워져? 근데 그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오른쪽에서 오는 경우, 왼쪽에서 오는 경우. 무슨 얘기예요? 큰 쪽에서, A보다 큰 쪽에서 A한테 가는 경우, A보다 작은 쪽에서 A한테 간다는 거지. A보다 큰 값이면서 A가 아니면서 A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 A보다 작은데 A가 아니면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 바로 우극한, 좌극한 개념이에요. 함수의 극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극한과 좌극한 값, 함수, 정확하게 얘기하면 함수 fx의 x 이꼴 a에서의 우극한 값과 함수 fx의 x 이꼴 a에서의 좌극한 값이 L로서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극한, 좌극한. 그리고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까지 우리는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수렴하는 경우를 얘기했고요.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크게 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무한대기호,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발산이 아니고 수렴이에요. 극한값이 있는 경우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인드맵으로 오면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수렴에 관심이 있다까지 설명을 했는데 수렴한다고, 함수가 수렴한다고,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공부했어요.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뭐였습니까? 한번 정리해보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스스로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 이거 다 아는 얘기일 거 아닙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쓸 때마다 아, 지겨워, 아, 귀찮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쓸 때마다 아, 난 이걸 스스로 구성할 수 있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한번 스스로 설명해 보라는 거지.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gx의 극한값 베타, 즉 베타로 수렴할 때,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다고요. 뭘요? 두 함수를 더하고 빼고 실수배 곱하고 나누면 각각 리미트 따로따로 붙는다고요. 각각 수렴한다고. 한 번에 얘기합시다. 한 번에 우리 어떻게 얘기했어? P배 fx 플러스 마이너스 Q배 gx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냥 fx 더하기 gx 하면 리미트 fx, 리미트 gx 뭐 이렇게 쓸 수 있지만 한 번에 쓰자고. 실수배하고 더하기 빼기를. 그러면 얘는 P배 리미트, 자, x가 a를 향해 갈 때 fx 플러스 마이너스 Q배 리미트, 자, x가 a를 향해 갈 때 gx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리미트가 따로따로 붙고 그 다음에 실수배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극한값이 P배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Q배 베타, PQ는 상수.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이것도 가능하죠. 리미트, 자, x가 a를 향해 갈 때 fx 곱하기 gx 역시 리미트가 따로따로 붙는다. 극한이 따로따로, 자, 여기 가로를 쳐줘야 되겠네. 따로따로 붙는다. x가 a를 향해 갈 때 gx. 그래서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된다더라. 자, 마지막으로 나눴을 때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나눴을 때도. 어떻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리미트를 따로따로 붙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얘를 이렇게까지 쓰지 않고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x가 a를 향해 갈 때 gx. 얘가 뭐가 된다? 베타분의 알파가 된다. 단 분모 0이 되면 안 된다. 베타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었습니다.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고요. 그 얘가 왜 중요하지? 우리 뭐 하려고 이걸 배우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아니, 우리의 관심은 수렴하는 거야. 극한값이 있는 경우야. 그럼 극한에 대한 수렴할 때만 성립하는 그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왜 배우지? 결국은 뭐 하고 싶어서 배우는 거예요? 극한값을? 그렇죠. 구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라. 구하고 싶어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배운 이유는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서 배우는 거라고요. 계산하고 싶어서. 그러면 극한값을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요거 이제 상당히 긴 얘기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끄덕끄덕하면 여러분 복습이 되는 거고 뭐지? 하면 그 부분 찾아보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게 0분의 0꼴이었어요. 0분의 0꼴.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꼴.
이거 극한값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걸 구해야 됩니까? 네, 뭐였어요?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부분을 약분을 시켜야 됐다고. 약분을 시키기 위해 우리는 인수분해라는 걸 했다고요. 인수분해. 혹은 유리화를 했다고, 무리식 경우에. 인수분해나 유리화를 통해 우리의 목적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친구를 약분시키는 거였습니다. 약분을 시켜야 0분의 0꼴을 벗어나니까. 그래서 대입해서 극한값을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무한대 곱하기 0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지? 근데 이걸 막 꼭 굳이 이 경우를 외울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어요. 뭘 통해? 통분을 통해.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통분하면 0분의 0꼴이 바뀌었다. 자, 그 다음 우리 어떤 꼴이 있었어요? 아주 많이 나오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었다고.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 자, 분모가 빨리 커지니 분자가 빨리 커지니 뭐 그런 개념이었다고. 얘는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극한값을 구했습니다. 분모 차수가 더 커? 분모가 더 빨리 커져? 0으로 가고. 분자 차수가 더 커?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가거나. 차수가 같아? 최고차항이 개수의 비로 같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있다. 간단했었다고. 자, 그런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냥 여러분 만약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이야.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한없이 커지는 거잖아요. 한없이 커지는 거다. 한없이 커지는 거다 하면 계속 커지는 거니까 판단할 필요도 없지. 근데 문제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이거 0이 아니라고. 이게. 2x 빼기 x. x가 무한대로 가는데 그 0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지. 얘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로 바꿨다고요. 어떻게? 무리식인 경우엔 유리화를 했다고. 유리화. 맞아요? 그 외의 경우에 근데 선생님 그냥 다항식같이 나온 경우에는 뭐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계산한다. 매뉴얼은 이제 매뉴얼의 표현하기 좀 그렇고 방법은 그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그 수학양도 앞강의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최고차항만 보면 돼. 뭐 그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또 하나. 이런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다 뭐 각각 이렇게 수렴해 이런 부분이 이제 극한에 대한 성질을 통해 계산하는 방법이었고 이게 리미트 뭐 어떤 식 이렇게 안 나오고 이게 뭐 헷갈려. 잘 안 돼. 판단이 안 돼. 근데 부등식으로 나왔네. 조건이. 부등식으로 나왔네. 그때 우리 뭘 썼어요? 바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조임 정리라고 하는 이른바 그 내용을 사용했다고. 선생님 그럼 샌드위치 정리가 뭡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아니지. 정확하게 말하면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게 뭡니까? 역시 수렴할 때 이야기할 수가 있다. 모든 걸 수렴할 때.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자, 한번 써보죠. 얘가 베타로 수렴합니다. 수렴할 때 첫 번째 자, fx가 gx 이하다 라고 하면 알파는 베타 이하야. 작거나 같다는 작다와 같다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여기 등호가 없다고 해서 등호가 여기 빠질 필요는 없다. 여긴 같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고 중요한 게 있었어요. 여기 앞에 선생님 빼먹었죠 지금. 이것의 의미야. 이것의 의미.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극한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면 되는 거라고. 왜? x가 a가 아니면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a에 가까운 뭐 조금 멀어도 돼. 멀다 가깝다의 뜻이 아니고 a 주변에 어떤 a 주변 안에 속하는 어떤 열린 구간 안에 속하는 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런 경우보다 그냥 거의 대부분은 모든 실수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끔 대부분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 이런 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fx하고 gx 사이에 누가 있다? hx가 있다. 그리고 얘도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알파로 수렴해. 이른바 알파와 베타가 같아지는 경우가 됐을 땐 이 가운데 있는 친구도 어디로 수렴한다? 알파로 수렴한다. 이런 그림을 그려드렸던 것 같고 식으로 쓰면 이런 거죠. 알파와 베타 같으면 가운데 사이에 껴있는 친구도 어디로 간다? 알파로 간다. 이게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였다고요.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부등식을 변형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미정계수의 결정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함수의 극값이 존재해? 그럼 극한에 대한 성질이 성립해. 그럼 극한에 대한 성질이 성립해? 결국 얘네들이 한 이유가 뭐야? 극한값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그쵸? 그런데 부등식으로 나왔을 경우엔 극한의 대소관계를 이용했어. 그럼 미정계수 결정은 뭐냐? 역시 함수의 극한이 존재해. 수렴하는데 그 나온 함수의 어떤 계수, 정해지지 않은 계수, 미정계수, 걔를 구하라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정확하게 쓰면 이런 표현이에요. gx분의 fx라고 하는 것이 x 이퀄 as의 극한값이 뭐 알파로 수렴을 한대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자, 원래는 리미트 이렇게 써야 되지만 선생님 약식으로 쓸게요. 분모가 0으로 가.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 분자가 0으로 가. 그러면 분모도 0으로 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 알파가 0이 아닐 때만 가능하다 그랬어. 그러면서 제가 이 과정을 완벽하게 증명해 드렸습니다. 뭘 이용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함수의 극한에, 다른 색깔로 표시합시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했다고요. 어떻게? 예를 들면 얘가 지금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얘네 둘을 이용해서 이것의 극한을 구해? 뭐 하나만 보여주죠. 뭐. 얘네들을 이용해서 fx의 극한을 어떻게 구해? 얘네들 곱하면 돼. gx분의 fx 곱하기 gx 하면 fx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친구 어디로 수렴해요? 알파로 수렴해. 뒤에 있는 친구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한다며? 그 극한값 0일 거라고.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아, 0이구나. 이게 완벽한 증명이었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이제 뒤집어서 곱했다고. 그러니까 0 곱하기 알파분의 1이 됐다고. 근데 얘는 0. 이 말 하려면 이 알파가 0이 아닐 때만 가능한 이야기였다고. 이게 완벽한 증명이고 직관적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자, 극한값 존재. 분모가 0으로 가. 생각해 보세요. 0분의 0꼴이 돼야 뭔가 공통인수를 약분해서 극한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0분의 만약에 5로 수렴했어. 이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이런 거지. 두 번째, 알파가 0이 아닐 때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지. 만약에 여러분 분자가 0으로 수렴해요. 0으로 가. 근데 분모는 막 4로 수렴해. 그럼 뭐야? 이거 극한값 0이라고. 맞아요? 근데 얘가 0이 아닌 곳으로 수렴한다고 이렇게. 그 얘는 0으로 4분의 분모가 4로 수렴하고 분자가 0으로 수렴하면 0으로 수렴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아, 얘도 0으로 수렴해서 뭔가 공통인수가 약분돼서 극한값이 나와야 되겠구나. 이게 직관적인 이해. 이도 저도 헷갈린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것도 했던 것 같아요. 수학2의 소리를 찾아서. 그래서 제가 그거 했던 것 같아. 그죠? 예, 뭐라 그랬죠, 제가? 뭐,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가? 나도 같이 가. 분자는 분모를 항상 따라간다. 뭐 그런 얘기. 분모는, 엄마는 아들을 항상 따라가지 않고, 제가 옛날 얘기했었잖아요, 선생님. 그 막 옛날에 오락실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PC방이 되겠지.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얘기했었잖아요. 0 아닌 곳으로 갈 때 따라온다고. 아들을 감시하려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하면서 여러분께 미정계수의 결정 헷갈리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연속의 개념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극한을 공부한 다음에 연속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죠. 어떤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을 하려면, 끊어져 있지 않다, 이어져 있다 라는 말을 하려면 걔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면 결국은 뭘 이용해야 된다? 극한을 이용해야만 이 연속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극한을 배우고 연속을 배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속의 정의가 뭐였어요? 연속의 정의. 우리 불연속부터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게 이어져 있다는 거라고. 여기 x 이퀄 a라고 하면 여기 이어져 있다는 거. 이어져 있다는 거 어떻게 썼어요? 첫 번째,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정의돼야 돼. 그렇게 쓰는 것이 맞는 얘기고, 줄였으면 이거지.
함수값이 있어야 돼.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세 번째,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우리는 연속이라 말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어. 이게 A야. 아, 극한값은 있는데 함수값은 여기 있어. 이거 끊어져 있잖아. 얘가 여기로 채워줘야 되잖아. 뭐 그런 이야기, 다양한 예에 대해서, 이그젠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얘를 이제 우리가 한 번에 문제 풀 때 이렇게 적용했다고. 아, 우극한값과 함수 fx의 x 이꼴 a에서 의, 그리고 좌극한값 함수 fx의 x 이꼴 a에서의 좌극한값이 함수값과 다 같아야 되겠구나. 이 말은 극한값이 존재하다는 얘기고, 같다는 얘기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석적인 방법으로 문제 푸는 연습들을 했다고요. 됐어요? 연속의 정의가 결국은 극한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극한을 배운 다음에 연속을 배웠다고. 불연속은 뭐냐? 연속이 아닌 게 불연속이겠지. 우리의 관심은 연속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연속의 정의를 어떻게 했어요? x 이꼴 a에서 연속이라고 그랬다고. 특정한 점에서의 연속을 정의했다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구간에서의 연속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정의역에서 어떤 구간에서 다 연속이야. 심지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이런 걸 우리는 연속함수라고 불렀다고. 맞죠? 그러면서 이제 구간에서의 연속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지. 그 중에서도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의 정의. 함수 이름을 밝혀야 되겠죠?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것은 우선 함수 fx가, 그렇죠,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이 열린 구간, 선생님 여기 앞에 열린 구간이란 말, 이게 괜히 선생님 그냥 써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꼭 쓰세요? 수학이라는 게 그래. 표현이라는 게 정확해야 되거든. A, B, 자칫 잘못하면 이거 순서상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오해할까 봐 이렇게 쓴 거라고. A와 B 사이에 각 어떤 점, 여러 개의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A와 B 사이의 X들. 그 수많은 X들에 대하여 연속이면, 여기에 속하는 모든 X에서 연속이면 이 구간에서 연속인 거라고요. 그런데 닫힌 구간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A에서 연속은 어떻게 얘기하지? A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정의돼 있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쪽만 정의돼 있는데? 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힌트를 드렸죠? 자, x 이꼴 a에서의 우극한이 함수값과 같으면 a에서 이때 연속이고, x 이꼴 b에서의 좌극한이 함수값과 같으면 연속이 된다. b에서. 이게 바로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극한으로 시작해서 지금 연속까지 왔습니다. 구간에서 연속까지 왔어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얘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자. 그럼 각 점에서는 다 판단이 돼. 근데 어떤 매번 이렇게 막 식을 쓸 거냐? 그래서 우리는 뭐야? 연속함수의 성질이라는 걸 공부했거든요. 이 연속이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함수 fx와 함수 gx가 x 이꼴 a에서 연속이라고 한다면 두 함수를 더해도 빼도 실수배해도, 혹은 이걸 한 번에 썼었어요. p배 fx 플러스 마이너스 q배 gx. 그리고 두 함수를 곱해도, 그리고 두 함수를 나눠도 얘는 모두 다 x 이꼴 a에서 뭐가 된다? 연속이다. 이게 연속함수의 성질. 중요한 게 있었죠. 이걸 딱 선생님 비워놨잖아. 그렇죠. GA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 필요하다. 자, 이게 연속함수의 성질인데 정말 한 대여섯 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얘는 연속함수의 성질로 우리가 종합문제, 기본편, 실력편 1번을 그냥 바로 다 풀 수 있지만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 얘를 증명하는 과정이 결국 누구랑 똑같다?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이 fa,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GB. 그래서 리미트 따로따로 붙어. GA 더하기 빼기 GB야. 뭐 이런 거. 그래서 극한값 함수값 같아.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그럼 그 부분 다시 봐야 된다고요. 아 맞아. 정리가 되는 거고. 결국은 이 연속함수의 성질의 증명은 자 마인드맵 보세요. 뭐를 통해 한 거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 거다라는 거지 결국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는 다항함수는 모든 다항함수는 실수에서 연속이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왜? x끼리 곱하고 실수배하고 더하고 빼고 다항함수 다 연속함수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고요. 아울러서 아주 중요한 게 있었지. 함수 fx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런 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다고. gx 이거 다항함수야. hx 이것도 다항함수야. 근데 x가 예를 들어 알파보다 작아. 얘는 x가 알파 이상이야.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혹은 x는 알파에서 연속이야. 여기다 알파 집어넣고 여기다 알파 집어넣고 같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아주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의 정리를 배웠는데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의 정리는 그 조건, 함수의 조건이 뭐라고? 그렇지. 연속일 때 성립하는 거라고요. 최대 최소 정리. 함수 fx가 연속일 때 어디서? 닫힌 구간에서. 이게 중요했다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우리는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다. 선생님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닫힌 구간이 중요하죠. 선생님 열린 구간은요? 열린 구간. 이거 최소값 존재하는데 최대값 존재하지 않잖아. 선생님 그럼 이제 또 이런 얘기 한다고. 이런 얘기. 뭐 이렇게. 선생님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있잖아요. 열린 구간인데. 아니죠. 이거 있지만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는 건 아니잖아. 수학은 그렇잖아. 모든 경우가 다 돼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최대값, 최소값 갖는다고요. 그래서 최대, 최소값 갖는 문제 많이 풀어봤어요. 아이디어는 뭐였습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거였다고. 마지막 사이값의 정리. 사이값의 정리하면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얘기했다고. 북한 대표팀이 대한민국에 내려오려면 38선을 밟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 차를 타고 온다면. 딱 그게 여러분 그 얘기잖아요. 그게 여기 A, FA가 있고요. 여기 B, FB가 있어요. 조건이 있지. FA와 FB가 다르다는 조건이 있지. 대한민국, 북한 이런 것처럼. 그랬을 때 이 사이에 임의의 값 K라고 합시다. 얘가 38선인 거지. 그리고 함수 fx는 뭐야? 연속인 거야. 연속이라는 건 뭐예요? 자동차를 타고 움직인다는 거지. 순간이동 할 수 없다고. 여기서 일로 가거나 여기서 일로 내려오고 싶어. 적어도 한 번은 지나간다는 거죠. FC = K인 C가 존재한다. 이것이 사이값의 정리였고요.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방정식의 실근까지, 존재성까지. FA와 FB, 여기 FA 양수, FB 음수. 즉 혹은 음수 양수. FA와 FB의 부호가 달라. 그러면 한 번은 지나게 돼 있다고, X축을. 그 얘기는 방정식 fx = 0에 실근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사이값 정리에 의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여기까지 정리가 된다는 거지. 마인드맵을 다시 다 지울게. 보세요. 이제 이걸 보고 다 그렇게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연결고리와 그 내용들을. 제가 지금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1강부터 21강까지 했던 얘기를 30분으로 줄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다 내용들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대단원 10분 마무리 그 네모칸 한번 스스로 채워보세요. 잘 채워질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얘기를 하고요.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거를 이런 강의를 지금 대단원 끝날 때마다 꼭 기획한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선생님이 그 마인드맵이나 이런 걸 되게 참 좋아하는데 잠깐 쉬어가는 얘기로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대학 때 수학 선생님, 선생님이 공립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공립학교 수학 선생님 되려면 임용시험이라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임용시험을 보는 과목이 전공 수학도 뭐 엄청 많지만 교육학이라는 걸 또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교육학을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 뭐 개론 뭐 많다고 엄청 교육 행정 막. 근데 이제 얘를 서머리해 놓은 이제 시중에 참고서가 있었는데 한 권 이만큼 한 권. 전화번호부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세대 차이는 모르겠죠. 저는 한 쳐서 한 3,000페이지가 넘었던 것 같아. 그럼 다 글씨가 빼곡하게 써 있는데 선생님 그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해 못 하겠지. 왜냐면 하나하나 찾아보고 뜻을 알아보고 막 그 3,000페이지를 보는데 2달이 걸렸어요. 처음 보는데. 두 번째 보니까 한 40일, 세 번째 보니까 한 20일?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지. 30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30번 보니까 나중에 15분 만에 그게 봐지더라고. 3,000페이지가. 여러분 3,000페이지를 15분 만에 보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책이 없는데 책이 있었으면 보여드릴 거예요. 책이 있었으면 삭삭삭 그냥 이 속도로 그냥 넘겨. 딴 데 보다가 막 넘겨. 제목만 봐도 그게 막 머릿속에 이 제목만 봐도 그 내용들이 막 지나가는 거야. 아 맞아. 조선시대에는 어떤 교육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하면서 막 연결이 되는 거야.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 수학도 함수가 수렴하지? 수렴한다는 거 극한값이 있는 거야. 리미트를 표현했었지?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은 거야. 극한에 대한 성질, 각각 수렴하면 더하고 빼고 실수배하고 곱하고 나눠도 나눴을 때 분모가 0이 아닐 때 따로따로 리미트 붙어서 극값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극값을 계산할 수 있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이런 게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부등식일 땐 대sol관계를 이용했었고 수렴하는데 분모 0으로 분자 0분의 0꼴인 거지 결국은. 각각 우리가 모르는 계수를 결정하고 싶어. 그게 미정계수의 결정이었어. 근데 극한을 다 공부한 다음에 끊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극한을 통해서 우리가 연속이라는 것은 정의할 수가 있었고 이게 점에서의 연속이야. 근데 구간에서의 연속은 각 점에서의 연속인 건데 그 모든 점에서의 연속인 건데 닫힌 건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연속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다 연결이 된다고요. 연속일 때는 우리는 이러한 정리들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1, 2분 만에 얘기해버렸지. 근데 그 많은 내용들이 다 21강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딱 함축적으로 정리가 클리어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더 이상 개념 공부는 필요 없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는 드디어 두 번째 대단한 두 번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이제 미분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얘기를 못하겠죠.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 무슨 얘기냐면 극한을 배운 다음에 왜 미분을 배워야 되느냐. 미분이 결국 극한으로 또 표현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시간에 선생님 뭘 준비했느냐. 1단원 시작할 때 우리 1강 때 뭐 했어요, 선생님이? 선수학습 결손 때문에 이 수학2 공부하는 게 힘들면 안 된다. 여러분 제대로 지금 공부했는지 진단평가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께 했었다고요. 마찬가지로 2단원에서도 미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제대로 학습을 하려면 앞의 내용을 1학년 과정을 내지는 중학교 과정을 몰라서 미분을 모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대단원의 내용은. 그래서 이번에 진단평가 5문제 준비했어요. 역시 자료실에 있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맞았다.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단원의 진단평가했던 부분과 살짝 겹치는 것도 있지만 웬만한 건 뺐고요. 그리고 1강부터 21강까지 다 그 나오는 수학2의 내용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진단평가 문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학의 강도 상에서 갖고 왔어요. 뭐야? 나머지 정리야.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라는 걸 딱 보고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겠니? 그런 거라고요. 나머지 정리는 그러니까 자연수의 나눗셈이랑 똑같은 거예요. 32를 5로 나누면 5, 6에 30, 나머지 2라고. 그래서 얘를 32를 5 곱하기 6 더하기 2로 이렇게 썼다고. 5로 나눴을 때 몫이 6이고 나머지가 2라고. 다항식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라고 쓰고 나머지를 R이라고 쓴다고. 이게 코션트, 이게 뭐 리메인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는 BQ 더하기 I라는 식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근데 매번 다항식을 나눗셈 하려다 보니까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힘들다는 거지. 계산하기가. 그래서 특정한 경우 PX라고 하는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R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얘가 쫙 0이 되고 R이 나온다는 거예요. 1차식으로 나눴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이 되는 거지. 2차식이면 1차식 또는 상수항, 차수가 낮아야 된다.
이 정도까지 지금 제가 말하는 원리까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나머지 정리를 알고 있는 거라고. 그냥 그 0이 되는 수 대입하면 돼. 그것만 외우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4. 그러면 자 fx는 x 플러스 2로 나누었어. 아, 몫을 qx, 나머지는 4. 이렇게 일단 쓰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그냥 보자마자 아, f 마이너스 2는 4 할 수도 있겠지만 왜?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러분 4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fx는 x 플러스 1로 나누었어. 몫을 qx. 아, 똑같으면 안 되겠네. 여기 q1, q2라고 합시다. 나머지 2. 아,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나머지 2가 나오는 거야. 이게 나머지 정리라고. 자, 그랬을 때 fx를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다고요. 몫을 qx. 나머지는 뭐예요? 지금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선생님 1차식이요? 아니지. 1차 이하의식이 되겠죠. 이제 얘를 구하면 돼. 어떻게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지. 계산해 보시면요. a는 마이너스 2, b는 0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x가 된다.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머지 정리를 설명할 수 있느냐? 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a는 bq 플러스 r꼴로 쓸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 이 다음에 또 뭐가 돼? 아, 나머지가 0이 되면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그걸 인수정리. 왜? 인수라는 게 이제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식이니까. 그 소인수분해 하면은 뭐 11을 소인수분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 하면은 그 2와 3이 뭐야? 인수긴 인수인데 소수긴 인수니까 소인수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요. 그럼 인수정리는 왜 배우느냐? 인수분해 하려고. 인수분해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뒷부분도 쫙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두 번째. 진단평가 두 번째 문제. 직선의 방정식. 선생님이 그 나머지 정리를 얘기한 이유는요. 그 미분을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문제들 꽤 많이 나오거든요. 수학의 왕도의 교재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였고. 직선의 방정식은 왜 가지고 왔냐? 그 우리 미분이라는 단원 아래 접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접선이 결국 직선이야. 직선을 다룰 줄 알고 그리고 미분의 개념에 나오는 거지. 평균 변화율 다음 시간에 할. 결국 직선의 기울기. 직선을 다룰 줄 알고 그다음에 기울기라는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세 점이 일직선 상에 있대요. 일직선을 하나 그리고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일직선을 그리고 세 점이 다 있대. 여기가 A가 이렇게 있고 뭐 A, B, C 뭐 상관없어요. 어떻게 써도. 근데 이게 A 빼기 오니까 아, A가 더 크니까 여기다 B를 써야 되겠다. C가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몰라. A 값이 안 정해졌으니까 일단 이렇게 씁시다. 얘가 한 직선 위에 있대. 일직선 위에 있대. A 값도 구해야 되고 직선의 방정식도 구하래. 그럼 어떻게 될까? 한 직선 위에 있대. 얘가 한 직선 위에. 아, AC의 기울기도 그렇고 AC의 기울기. 직선 AC의 기울기. BC의 기울기. 모두 뭐하다? 같을 거야. 일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럼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거죠. 자, 얘가 가파라요. 얘가 가파라. 이런 얘기 했었다고요. 1강에서. 이만큼 왔어. 얘는 이만큼 올라갔어. 얘는 이만큼 올라갔어. 얘가 더 가파르네. 얘가 더 기울기가 크겠네. 무슨 얘기예요? 기울기라는 건 x가 여기서 이만큼 변했어. 그럼 y가 여기서 이만큼 변했다고. x가 변한 거보다 y가 변한 거라고. 물론 작아질 수도 있는 거고. 자, 기울기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빼는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AC의 기울기는요. 만약에 여기서 이걸 뺐어. 그러면 A 빼기 5에서 마이너스 2를 뺐어. 그러면 A 마이너스 5 플러스 2니까 빼기 3이 되겠지. 1에서 4를 뺀다는 거지. 빼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뺐으면 여기도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야 된다는 거지. BC의 기울기. BC의 기울기. 자, A에서 A 빼기 5를 빼면 5가 되고요.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이게 같아야 돼? 이거 같네. 그럼 얘네들이 같아야 되겠네. 아, A는 8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A는 8.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럼 여기 3,1이고요. 8 대입하면
맞죠? 8, 마이너스 2예요. 직선은 어떻게 겁니까? 지금 기울기가 주어졌고 이제 한 점이 나와 있다고. 뭐가 됐든 간에. y 마이너스 y좌표. 기울기 앞에서 구했고요. x 마이너스 x좌표.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2,4를 지른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뭡니까? y는 마이너스 5분의 3x 마이너스 5분의 6 넘어오면 5분의 20 따라서 5분의 14가 된다. 직선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두 점을 지난 직선. 여기 한 점 집어넣었죠? 얘는 어떻게 나와요? 한 점에서 뭐 예를 들어 x2 빼기 x1, y2 빼기 y1. 2, 1인지 1, 2인지 순서만 맞춰주면 된다. 이게 기울기의 개념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야기는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할까 말까 하다가 은근 또 이게 잘 모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건 뭐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보죠. 직선하고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일 때 양수 K값.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뭔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 직선이. 점이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딘가 있겠지. 근데 이 거리가 뭐래요? 이 거리가 루트 5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여러분 아직도 지금 헤매고 있으면 안 돼요. 얘를 x0, y0라고 이 직선을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0 더하기 by0 더하기 c 이 정도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증명이 조금 쉽지는 않겠지. 증명 어떻게 하냐면 수직이니까 우리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해서 이 직선을 구해. 그래서 이 교점도 구해. 그래갖고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 그리고 이 식이 나와요. 좀 복잡하긴 해도. 문제풀이에 바로 적용을 하면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한 번에 할까요?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루트 5네요. 절대값 3, 4 집어넣어 6 빼기 4 더하기 k 이 거리가 몇이라고? 루트 5라고. 아 절대값 2 더하기 k가 5구나. 2 더하기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자 그런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k는 3만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풀어주면 된다. 혹시 싶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야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선생님 이렇게 쉬운 얘기를 진단평가로 가지고 오셨어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일각에서는요. 그러니까 대단원 1 함수의 극한과 연속의 진단평가에서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까? 최대값, 최소값 판단할 수 있습니까? 꼭지점의 위치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미분 단원에서의 진단평가는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미분 끝부분, 도함수의 활용에 함수의 그래프,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아주 기본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잘 보세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한대요. x축이 있고요. 얘가 접한대.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야. 위로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위로 볼로. 접하니까 이렇게 만날 거라고. 이 얘기는 얘가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이 x축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0이야. y는 0. 자,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자, 그 논리를 잘 보세요. 얘하고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3x 빼기 2. 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고요. 여기 이 그림상엔. 그 얘기는 이꼴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밖에 없다고, 실근이. 중근을 갖는다는 거지. 그 중근이 여기라는 거고.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쉽게 봐드릴 수 있겠죠. 직선과 2차 함수의 교점인데 걔가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요.
판별식. 판별식을 여러분이 쓰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빼기 16 마이너스 7. 물론 이제 a 마이너스 7, a 플러스 1에서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7 두근의 합은 6. 두근은 9에서도 계산할 수 있겠지만 근각계수의 관계 6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렇게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앞에는 x축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직선과의 이야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차함수 지금 뭐야? 최고차의 계수가 1이야. 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근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얘랑 같다라고 놨을 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란 얘기야. 이 교점 여기 x좌표 여기 알파 여기 베타면 이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라는 거. 2차 방식 근의 개수 판별식 써야 되겠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 빼기 5는 0. b제곱 마이너스 4ac.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얘가 두 실근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된다. 계산하면요, 여러분 이거 20, 29 넘어오면 a는 4분의 29보다 작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이차함수가 y는 3x-1과는 만나지도 말아야 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라는 2차 함수. 그럼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가 아니죠. 3x-1이죠. 여기 3x-1. 같은 x 값이 없어. 둘이 공통인 게. 이 근이 없다고. 실근이 없어. 라는 뜻입니다. 플러스 a 플러스 1은 0. 실근을 갖지 않아.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계산하면요. a는 a가 마이너스 4 넘어오면 a가 4분의 3보다 마이너스 4분의 3이군요. 커야 된다라는 거.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고 4분의 29보다 작은 정수는 0부터 어디까지입니까? 4, 7에 28. 7개가 아닌 8개가 답이 된다. 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여러분 그렇게 어렵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미분이라는 단어를 알려면 제가 지금 드린 5문제 정도는 개념까지 설명할 수 있고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미분이라는 개념을 쭉 받아들이기 편리할 겁니다. 혹시 만약에 지금 찜찜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복습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 미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